안녕하십니까, 윤과장입니다. 예. 오늘 이제 액세스바이오 계약 공시도 뜨고 그러면서 이제 좀 진단키트주 관련해서 어차피 원래 좀 홀딩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 앞으로 더 어떻게 할까 좀 생각을 해보다가 한번 백신하고 관련된 내용들이 있길래 한번 영상을 한번 더 올려봅니다. 다른 것보다 이제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게 백신 개발하고 진단키트주랑 이제 관련돼 가지고 그동안 백신 개발될 때마다 뉴스가 뜰 때마다 진단키트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이제 뭐 어떤 이제 기사에서는 백신 개발 소식이 약세인데 경쟁 품목 아니다라고 이제 뭐 내용을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요 이제 기사에서도 보시면 시젠 등 주가가 하락세인데 업계는 시장 반응에 당황하면서 사실은 실적에 대해서는 낙관하는 분위기다라는 이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 계속 나오는 게 백신 개발하고 진단키트는 뭐 그렇게 순간적으로 진단키트가 사라지는 그런 게 아니다 라고 계속 설명이 되어 있는 기사였는데요. 이게 얼마 전에 보면 그 긴코, 뭐 제가 이제 지코라고 하기도 하는데 긴코 바이오웍스가 그 이제 뭐 론을 했다라고 하면서 나온 기사에도 보면은 얘네가 진단키트만 하는 게 아니라 백신하고 진단키트를 같이 해요. 그죠? 어쨌든 뭐 이런 걸 봐도 어쨌든 뭐 이게 하나가 성공하면 하나가 망하고 지금 뭐 그런 개념은 아니다라고 이제 막연하게 이제 저도 그냥 뭐 생각을 했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왔는데 그거에 관해서 조금 이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그 애널리스트가 이제 나와서 또 비슷한 얘기를 좀 했길래 좀 그 내용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제 어떤 분이냐면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선정됐던 하나금융투자의 선민정 애널리스트인데요. 요 분은 이제 제약바이오 부문 1위로 선정된 애널리스트고 여기 뭐 시상식 사진도 있네요. 예, 오른쪽에 계신 분입니다. 예, 그냥 설명을 이제 간단히 드리는 거고요. 이분은 그러니까 생명과학 전공자로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그냥 비전공자의 뭐 뇌피셜이 아니라 진짜 전공자로 정말 이 주식시장 애널리스트로 활동하는 분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도 일반인 혹은 그냥 저와 같은 일반인 유튜버들 하는 얘기보다는 조금 더 공신력이 있는 전문성이 있는 좀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전공자이시기도 하고 뭐 그동안 뭐 시젠이나 여러 가지 좀 얘기를 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박종훈의 경제한방이라는 곳에 나와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제 백신 상용화가 임박했는데 이건 함께 가는 거다. 진단키트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백신 개발이 되면 진단키트주는 이별하는 거냐? 이제 이런 이제 질문을 하니까 백신이 있어도 긴 투쟁이다. 종식 선언까지 길게는 30년까지 걸린 것도 있다. 뭐냐면 이제 소아마비 같은 걸 예로 들면서 소아마비 백신이 나오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종국에 종식했다라고 선언을 하는데 길게 30년까지도 걸려봤다. 보면은 에볼라 백신 개발이 가장 뭐 짧게 걸렸다고 하는데요. 바이러스 백신 개발하는데 이 백신 개발에 제일 짧게 걸린 게 4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코로나 백신은 정말 수많은 업체가 물론 그 심혈을 기울였긴 했겠지만 그래도 하나의 실패 없이 이렇게 단기간에 1년도 안 돼서 다 이렇게 시판이 되는 걸 보면은 정말 진짜 좀 이례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뭐 삼상 시험에서 뭐 예방률이 94.1%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예방을 이제 확인을 하려면 결국에 진단키트가 필요하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방이 됐다는 거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걸리지 않은 걸 어쨌든 계속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단키트는 계속 쓰일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고 저도 이제 상상을 해보면 우리가 백신이 이제 보급된다고 상상을 해보면 처음에는 결국에는 전부 다 보급이 되는 게 아니라 뭐 의료진이나 아니면 고령자 아니면 뭐 기저질환 있는 분들부터 먼저 맞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백신 보급이 이게 전 거의 국민한테 다 돼서 다 접종을 하는 순간까지는 계속해서 진단은 계속 될 것이고 그 기간이 뭐 몇 개월 수준이 아니라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항체가 계속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또 오늘 또 기사로 이런 얘기도 있었죠. 좀 이제 황당한 얘기기도 한데 그 백신 개발사에서 전 국가에 부작용이 생길 때는 면책을 요구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들도 아직은 지금 뭐 그 백신 개발 기간이 길지 않다 보니까 좀 그런 확신이 없는 거죠. 이거 부작용에 대한 어떤 심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 비율은 낮겠지만 아직 잘 모르다 보니까 부작용에 대해 면책을 요구했다. 이런 기사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백신이 완벽히 자리 잡기까지는 진단키트주는 필수일 것 같고요. 그 기간이 저는 이제 짧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까 뭐 소아마비 30년 걸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30년까지 걸리면 안 되겠죠. 저도 일상생활로 빨리 돌아가고 싶은데 그냥 요 상식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백신이 지금 우리나라에 보급되는 것만 해도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런 남미나 이런 아프리카보단 빨리 보급되는 수준일 거잖아요.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보단 느리지만 그래도 빠른 편이라고 저는 전 세계 평균으로 보면은 그래도 평균 이상일 거라고 생각을 되는데 그래도 그게 우리나라에 보급되는 게 이제 내년 이제 한참 넘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도 전 국민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의료진한테 먼저 맞추는 거고 그리고 그것도 그 성능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사실은 그 액세스바이오가 괜히 내년 5월에 그 완성이 되는 시설에 투자를 한 이유가 괜히 투자가 된 거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5월이면 다 코로나가 끝나는데 왜 투자를 했냐라고 얘기도 하시지만 제 생각에는 그건 충분히 그 생산시설 확대한 거를 효과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분도 결국에는 지금 3차 대유행이고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개발되고 얘기가 나오지만 결국에는 같이 가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백신을 맞더라도 항체가 생겼는지 확인하려면 결국에는 혈액 검사를 하거나 해가지고 중화항체 그 키트를 통해서 항체가 생겼는지 또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진단키트주가 같이 간다. 백신하고 같이 간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사실은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냥 얘기를 하셨죠. 근데 이제 그냥 얘기를 하는 것보다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영상으로 또 한번 설명된 게 있어서 공유를 드려봤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때 6만원 간 거는 사실 좀 너무 기대감에 오버슈팅된 부분은 있습니다. 사실 이때는 아직 실적이 많이 나오기 전이었는데 항원키트 승인도 전이었죠. 근데 이때는 항원키트 승인에 대한 기대감까지 다 포함돼서 모든 걸 반영해서 좀 기대감에 좀 많이 오른 부분은 있습니다. 이때 62,900원 갔을 때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이렇게 어쨌든 3만원 그러니까 급락을 한 번 한 뒤로 쭉 우하향을 급격하게 한 게 아니라 어쨌든 3만원을 수개월간 지지하면서 좀 버텼고 지금은 또 2만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러면서 점점 바닥을 다져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여기서 더 하락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저는 일단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더 만약에 또 큰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마다 조금씩 추가 매수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종국에 이제 실제 실적으로 보여주는 그때가 올 때까지 조금 버텨볼 생각입니다. 우선은 4분기 실적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장은 내년에 4분기 실적이 나오는 기간이 될 거고요. 만약에 이제 그때까지 주가가 회복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좀 더 장기적으로 왜냐면 4분기 실적이 사실은 10월에 승인을 받았지만 실제 생산을 본격적으로 한 건 11월 달부터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2개월 정도 2개월 어떻게 보면 안 될 수도 있는 기간 동안에 또 생산 매출이었기 때문에 또 4분기보다는 또 내년 1분기가 더 좋을 확률이 크고요. 또 내년 1분기보다는 또 2분기에 그 상황을 물론 봐야겠지만 항원키트 승인이나 이런 게 얼마나 늘어났는지 이런 걸 봐야겠지만 이제 설비가 증설되고 나면 또 내년 2분기에는 오히려 더 또 매출이나 또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또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액세스바이오는 어쨌든 앞으로 계속해서 좀 성장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하락시마다 추가 매수하는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주가가 좀 시간은 오래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기관이 좀 매수가 들어왔는데 특히 이제 연기금이 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물론 이게 단발성인지 앞으로 계속 그 매수세가 들어올지는 봐야겠지만 기관이 그동안은 이제 보시면은 기관 매수세는 잘 안 들어왔거든요. 특히 연기금 쪽은. 어쨌든 이제 기관이 이제 좀 들어오기 시작했다. 물론 요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좀 그래가지고 그동안은 조금 실적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인정이나 이런 거를 받지는 못하고 성장성으로만 계속 이슈가 됐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진짜 실적이 나오고 진짜 그 실적주로 인정받는 날이 왔으면 좋겠고요. 물론 그 전에라도 좀 오버슈팅이든 뭐든 그 주가가 올랐으면 당연히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뭐 이제 급등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좀 버텨보겠습니다. 물론 각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뭐 다 같이 손잡고 버티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루빨리 이 액세스바이오가 다시 한번 반등이 오길 바라면서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